네,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 김우서입니다. 자, 2022년 들어서 무척 시장이 힘듭니다만은 이 홀짝 박사 스페셜 TV 강연을 통해서 이 위기 여러분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래주가 예측하는 방법과 이 주도주 발굴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미래주가 예측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중기 주도주 또 단기 주도주 투자나 매매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 주도주 패턴 2부 시간을 함께 할 건데요. 자,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기업 가치에 좀 중점을 둔 얘기를 드렸다면, 자, 지난 시간부터는 수급을 보는, 차트를 보면서 좀 수급 유망주를 찾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 유망주를 찾을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보유자의 심리를 읽어라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는 보유자에게만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즉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식을 팔지 않는다면 그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없겠죠. 보유자들이 심리를 읽어보면 이 종목이 과연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지, 또 시세를 한번 크게 낼 만한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고 있고요. 자,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보유자들이 별로 팔 의사가 좀 없는 것 같다, 어떤 기업에 대해서 별로 현 가격권에서 매도하고자 하는 의사가 좀 없는 것 같다라고 주로 자주 나타나는 패턴들이 신고가, 그리고 고점 매물 소화를 잘한 기업들, 또 시장 충격을 잘 견디는 기업들, 기타 패턴으로는 상승 삼각형이나 이 V자 패턴 같은 것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신고가와 고점 매물 소화, 시장 충격을 견디는 자, 그리고 상승 삼각형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시간에는 V자 패턴, 그 다음에 매집의 흔적, 그리고 정배열 전환, 자, 요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조적으로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지금 오늘이 사실 코스피가 2600선을 간당간당 겨우 지켜냈습니다만은 거의 1월달 이후로 지금 시장이 지금 수직으로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일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이 이 모양이라면 웬만한 기업들은 다 이 모양일 건데, 혹시나 이렇게 시장이 폭락하는 가운데 제법 올랐던 기업이 안 빠지고 이러고 있는 기업이 없는가, 즉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없는가, 또는 직전 고점 매물을 이 힘든 장에서도 잘 소화를 하는 기업이 없는가, 또는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안 빠지고 시장 충격을 잘 견디고 있는 기업은 없는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모양새의 지금 상승 삼각형을 짜면서 매물 소화를 잘하고 있는 기업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보시고요. 혹시나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안 좋은 시장에 이런 모양새를 좀 띄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상당히 힘이 좋은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하고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원래 시장이 이렇게 이번 1월처럼 너무 무너지게 되면 모양을 이쁘게 짜고 있다가도 이렇게 좀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 힘을 우리가 좀 인정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워낙 시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초기에 시장이 빠지는 동안에 참 시장을 잘 견뎌냈다는 얘기는 어쨌든 누군가 이 물량을 지금 손바뀜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워낙 시장이 가파르게 더 무너지다 보니까 결국 못 지키고 이렇게 살짝 엉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경우 보면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될 때 재빠르게 살아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기업들 쪽에서도 좀 기회를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 잠깐 한번 요약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이버 사례를 통해서 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영역에서 이게 왜 그런가라는 내용을 봐서 시세가 어디까지 뻗어갈 수 있는가 한번 두들겨보자라는 얘기를 한번 드렸었고요. 과거 카카오 역시 신고가를 돌파하는 영역에서 이게 왜 그런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적정 주가도 한번 두들겨보고,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보고 접근해도 되는지 어찌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아보자라는 얘기를 드렸죠. 역시 LG전자도 같은 사례로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 이 고점을
뚫는 능력,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신고가를 막 진입하는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이건 복수삼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모습이 딱 나오면 무조건 신고가니까 예쁘다라고만 보지 말고요. 일단 수급적으로는 힘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적정 주가를 한번 두들겨 봐야 되는데, 회사가 보니까 2022년, 2023년 연간 한 3, 4조 정도 이익 개파로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1년에 한 3, 4조 정도는 들어가는 분위기다. 자, 그러면 보통 LG전자는 할인 거래 받는다 했죠. 한 8배 정도로. 이러면 얼추하면 한 24조에서 한 34조 정도. 48이 32, 32조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구나. 자, 32조 원이면 약 19만 5천 원 정도가 나오는구나. 19만 5천 원이 어디냐? 여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위치에서 적어도 24조, 잘하면 한 32조 정도까지 슈팅할 수 있는 근거는 갖고 있구나. 자, 이런 것들이 받쳐준다면 좀 다시 다소 많이 올랐지만 이 신고가 영역에서 이제 공략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으로 좀 당겨보면 이후의 주가 흐름이 결과론적으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수급이 붙으면서 한번 시세를 붙였다가 목표가 왔으니까 이제 좀 가격 부담을 느끼겠죠. 좀 조정이 나왔다가요. 오르자니 비싸고 먹을 게 없고 떨어지자니 싸고 해서 기대감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다가 지난 7월 달 이후로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엎어지는데요. 요 과정에서 저희가 하나 봐야 될 부분이 이게 만약에 요 가격에 온다면 다시 좀 싸졌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회사의 실적 전망은 변하지 않은 가운데 주가는 다시 원위치 됐다면 이건 어찌 본다면 시장 때문에 다시 좀 싸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오면은 다시 한번 사실 사볼 만도 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가 여기 오면 사야지 하다 보면 꼭 그까지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가격 오면 싸다라고 싶으면 꼭 그 가격 오면 사겠다는 관점보다는 그 가격에 좀 가까워진다 싶으면 요런 자리에서 이제 분할 매수, 여기다 뭐 줄을 꺼놓고 나는 이 밑으로 빠지면 분할 매수해야지라는 쪽으로 접근한다면 좀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최근에 아주 힘 좋게 이런 모습이 좀 들어오다가 지금 1월 들어서 시장이 계속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LG전자도 지금 다시 뒤로 빠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더 빠져가지고 12만 원 요 초입까지 떨어진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또 이 가격 부근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어찌 본다면 좀 중기적으로 내가 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뭐 좀 사놓고 밀리면 더 사지 뭐 이렇게 접근하기에 좀 괜찮은 가격대 어찌 보면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좀 보인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점 매물을 잘 소화하는 기업, 직전에 저항권대를 물량을 돈을 별로 들이지 않고 잘 소화를 해내는 기업들이 항상 이렇게 또 크게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더라 하면서 지금 후성과 삼성 엔지니어링 사례로 소개를 한번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 대비 시장이 막 엎어지는 가운데 주가 다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이러고 세워놓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또 시세를 분출하는 경우가 많더라 하면서 좀 에디슨이나 또 현대건설 사례로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또 개별 악재가 큰 게 하나 터졌는데 뭐 크게 돈 안 들이고 물량소화를 잘 해내는 기업들이 또 다시 한번 시세를 크게 내는 경우가 있더라 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사례로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승삼각형. 이 상승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고점을 뚫지 못하지만 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물량소화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패턴을 주고 시세를 크게 준 사례, LX세미콘 얘기도 좀 드렸었고요. 삼성전기도 여기 지금 요 모양이 주가 단기 급등에 따른 직전 고점에서 두들겨 맞긴 맞는데 자, 이렇게 모양이 저점을 높이는 상승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올 때 그냥 모양만 이쁘다 생각하지 말고 일단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구나 생각하고 왜 그럴까라는 부분에서 목표 주가를 한번 항상 두들겨 보라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삼성전기 목표 주가 계산하는 방법 지난주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영업이익 기준 삼성전기는 보통 한 10배 정도
단기 순익 기준 한 15배 정도 평가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러면 대충 한 17조에서 한 18조 정도 값어치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7조가 22만 7천 원이거든요. 그럼 줄을 거 보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시점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목표 주가 두들겨 보니까 올라갈 여력이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